홈쇼핑 업체가 내놓았던 이민 알선 상품, 이것이 대박을 터뜨린 것이 그 세간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신청자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가 20, 30대 젊은 층이었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왜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가? 최성민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50%를 넘어섰어요, 젊은 층이. 예. 참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 일단 놀랍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숫자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자 수는 현재 연간 12,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을 정점으로 해외 이민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에 비해서 젊은 층의 이민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 30대의 약 절반가량이 기회가 되면 이민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과거의 이민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이민 열풍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려는 30대의 이민 열풍,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어제부터 해외 이민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이곳을 찾은 사람은 약 7천여 명, 지난 봄 때보다 50%가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30대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영어도 좀 가르치고 싶고 그냥 겸사겸사해서요. 요즘 한국 경제 뭐 이런 한국의 생활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저 스스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제 이 같은 30대의 이민 욕구는 2주 연속 최고의 판매액을 기록한 한 홈쇼핑의 이민 상품 신청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중부의 마니토바주로의 이민을 알선하는 이 상품은 1, 2차에 걸쳐 600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구입 의사를 밝힌 3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30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30대들은 이민을 꿈꾸고 있을까? 홈쇼핑에서 캐나다 이민 상품을 구입한 황성진 씨. 그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가 근처에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이민을 가기 위해 현지 취업에 유리한 초밥 기술을 배워둔 결과였습니다. 일단 아무 기술 없이 가면은 현지에 가서 뭐 대부분 다 막노동 쪽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접한 뭐 유망한 기술이 뭐 제빵하고 뭐 자동차 정비하고 초밥 스시라고 들었는데 다른 거는 도저히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나마 이거는 그 배워놔서 나중에 뭐 실패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채 1년도 안 된 서툰 기술이지만 황성지 씨는 이민 후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노후 때 10억이 생기면은 불안하지 않죠. 건강만 유지된다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생활하면 자녀들이 크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10억을 모을 수 있냐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얘기도 지금 이 순간에서 자기가 있는 걸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몇천만 원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외국에서 매일 연주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노후 생활은 보장이 되니까. 교사인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 보니 4살 큰 아들은 하루 종일 놀이방을 전전하고 2살배기 둘째 아들은 아예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황 씨가 한국을 떠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두 아들의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원래 이민 많이 못 가게 되면 서울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생각을 했는데 비용 따지면 똑같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키우기 더 싸게 칩니다. 한 외국계 회사에서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주 씨. 그는 결혼 직전인 지난 2001년 캐나다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체 검사랑 제가 인터뷰를 통과하고 나서 2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7월 이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가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 또한 가족 때문입니다. 캐나다를 가게 되면은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는 그 킹더가든이 있고요. 킹더가든 가기 전에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100% 다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살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엄마가 하고 싶은 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엄마의 삶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분이 받으신다는 게 보내주셔야지. 김 씨는 100일이 채 안 된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철저히 준비한 후에 캐나다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렇지. 제가 샐러리맨으로 애기한테 무슨 부를 또한 그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럼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좋은 환경,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입시나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갖고 자기 그런 삶들을 꾸밀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걸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이민을 가장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한국을 떠나려는 30대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생활이 어려워서 이민을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산층에 있는 사람도 나중에 10년, 20년에는 계속해서 중산층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이 심화되는 계층 간에 있어서의 불평등 이러한 것이 좀 또 젊은 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0대의 이민 욕구는 높아졌지만 이민의 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최근 각 나라마다 이민법이 강화돼 사업 이민이 아닌 취업 이민은 경력과 기술이 부족한 30대에게 사실상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신청을 하려고 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민법이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민을 갈 수 있는 그 찬스가 기업 투자 이민, 그러니까 즉 사업 이민을 해서 거의 40대 중반 정도 아니면 초 정도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민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민 신청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이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이민이 쉽다는 몰타나 피지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30대도 있습니다. 알려진 것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쪽에는 그리고 실제 알려진 것보다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걸 이미 확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보다는 어차피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출 안 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요. 연방정부의 이민 심사 기준보다 덜 엄격하고 영주권 발급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 때문에 캐나다 주정부 차원의 이민도 30대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민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니토바 이민 같은 경우에는 마니토바에 필요한 임가공이나 제조업을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만이 사실은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러나 더 또 요구되는 것은 영어 실력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기능공 중에 영어 실력을 같이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예전에 비해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IT 계열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IT 계열이 캐나다에서 유망한 직종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업무 시간에 저희를 못해요. 업무 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자 그런 차원이 아니었었고, 일단 제 애들하고 제 가족이 좀 편안하게, 한국에서보다는 좀 바등바등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사진만 보고 있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는 얼굴만 계속 보니까, 정말 이건 어떤 사회 구조가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이런 사회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희망을 잃은 한국의 30대. 그들은 현실에 절망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지금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민을 결심하기까지도 고민이 많았을 테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막상 이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주요 이민 대상국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이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적인 장기 불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민 희망자들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이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들 나라 이민 대상국에서는 예전과 달리 문을 좁혀서 자신의 나라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네. 그 기술이나 직종에 따라서 매우 골라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뭐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이민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국은 좀 어렵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캐나다라든가 뉴질랜드, 호주 이런 순위라고 그러는데 네. 통과 자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좀 강화됐다는 측면이. 네, 그렇습니다. 그 통과 자격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는데요. 그 사실 이제 그 많은 돈을 갖고 외국에 가는